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의 한 폐 농장에 정체불명의 퇴비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 침출수 문제까지 심각한데요. CJB의 보도 이후 해결책을 내놓겠다던 청주시는 2년이 다 되도록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청주의 한 농장입니다. 성인 키보다 높게 쌓인 퇴비 더미가 3,000톤이나 널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침출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곳곳엔 물이 썩으며 발생하는 하얀 기포들도 발견됩니다. 비닐로 덮인 것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불명의 폐기물 더미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들이 이렇게 고랑마다 새까맣게 고여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이런 침출수가 마을로 흘러드는데 인근 소하천은 아예 침출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 수만 마리가 넘는 파리떼까지 출몰했습니다. 이 저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수지물이 저기 미호천까지 흘러내려가면은 청주시에 그 무신천까지 안 내려간다는 저기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을에 정체불명의 퇴비가 쌓이기 시작한 게 벌써 2년 전. 당시 CJB가 이를 지적하자 청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석 달 전부턴 닭 분변까지 반입됐습니다. 처리도 묘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골든타임을 지금 다 놓쳤습니다. 청주시는 막대한 양의 퇴비더미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행정 조치를 취한 건 없지만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작업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보다는 지금 현재서부터 얘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로 벌써 2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요즘 음식 배달한다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련 사고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충북경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박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임에도 좌회전을 합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됐습니다. 이게 좀 선택 갈아야 되는데 잘못 봐가지고. 곧이어 정지선을 한참 지나 서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실제 저기 습관 문제가 또 실수하는 겁니다. 횡단보도로 달리고 인도위를 침범하는 오토바이도 부지기수입니다. 적발이 되자 오히려 배달이 늦었다며 짜증을 내기까지 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배달 음식 시키면 저희가 돈 물어줘야 돼요. 단속 2시간 만에 18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602건으로 지난해보다 88건, 20%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해서 특히 위협을 주기 때문에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 10,000명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출산율 급감으로 소멸 위기감까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젊은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인구가 13년 연속 늘어 지난달 164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타 시도로부터 인구가 유입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수는 오히려 꾸준히 줄어 1만 명을 위협받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와 진천 등 일부 지역에 인구가 몰리는 반면 나머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붕괴와 지역 고유의 역사, 개성, 문화 및 공동체 소멸을 의미합니다. 도는 출산율 급감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부담만 늘리는 출산 장려금 대신 청년층에 집중하라고 주문합니다. 저출산에 있어서의 핵심은 청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안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북 청년이 일과 자기개발과 여가를 갖다 균형화시키는 이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사회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사회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모든 도정 분야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의 감소 속에 16년 전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의 인구가 괴산군의 인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고무돼 있고 괴산군은 비상 상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도청 출장소 체제로 행정구역상으론 괴산군에 속해 있던 증평이 독립지자체로 출범한 건 지난 2003년 8월 30일이었습니다. 분리 당시만 해도 괴산군 인구가 증평군보다 9,101명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16년 새 괴산 인구는 줄고 증평은 늘어 인구 격차가 500여 명대로 바짝 좁혀졌습니다. 명암을 가른 건 입지 여건이었습니다. 증평군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청주와 인접해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을 잇따라 조성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 합계 출산율이 4년 연속으로 충북 1위에 올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면에서는 문제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 내륙에 위치한 괴산군은 충북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갖은 노력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멈췄지만 올 들어 다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인구 역전 위기에 몰리자 괴산군은 말 그대로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입을 해주십사 하고 인구 한 3만 8천 명, 3만 9천 명을 넘어서 좀 4만 명을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절박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강소 도시를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은 증평군이 추격의 고삐를 쬐고 있는 반면 괴산군은 형님의 굴욕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도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협의체 발대식이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협의체는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111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기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 화학사고 가상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수능 4교시 탐구 영역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복잡한 시험 과정에서 도내 수험생 2명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요. 교육당국의 대책도 안 통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치러진 대입 수능 4교시. 시험 시작종이 울렸지만 김모군은 탐구 영역 1선택 이외 2선택 문제지도 의자 밑이 아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은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김군은 전 과목 0점 처리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제천의 한 시험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학생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종이 나고 보니까 이제 두 과목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해 4교시에서 전국 113명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교육당국은 다양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과목명을 따로 표시하고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도록 했고 지난 9월 모의고사 때는 예행 연습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충북에서 2명 등 부정행위가 전국에서 재발됐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심사는 진행되겠지만 구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택 1, 2과목을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만 놔도 과목 순서를 바꿔 풀어도
해당 시간 외에 OMR 카드 답안을 수정해도 안 되는 복잡한 운영 방식 때문입니다. 만약에 1선택 30분 시간 주고 2선택 30분 시간 주면 그러지 말고 60분 동안에 2개 과목을 그냥 다 보게 하면 부정행위가 없을 것 같은데. 탐구 영역 시험 방식의 개선과 구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전자레인지를 제치고 주방가전 1위로 올라설 만큼 인기 제품인데요. 하지만 내부 코팅이 쉽게 벗겨지는 등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SNS 요리 채널의 대세는 단연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킨 2마리 값이면 에어프라이어 하나를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집집마다 에어프라이어 한 대씩은 다 있다는데. 최근 5년 새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은 40여 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비자원이 시중 9개 제품에 대한 비교 시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리 속도에서는 6개 제품이, 온도 균일성에서는 7개 제품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음 평가에서는 5개는 우수, 1개 양호, 3개는 보통 판정을 받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내부 코팅 내마모성은 모든 제품이 보통에 그쳤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 제품이 표시된 용량보다 한 1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 공고하였으나 1개 제품은 신정 공고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품마다 소비 전력이 천차만별로 나타나 제품 구매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공립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둔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학생 안전과 학교 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제천시는 원도심 재생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 혁신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청주 국제 액팅 어워즈가 청주대학교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주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연극과 뮤지컬, 무용, 마임, 액션 연기와 영화 연기 등 다양한 연기 장르에 걸쳐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치러지며 초청 공연과 포럼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9 충북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후 2시 30분 청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농산물 종합시장 활성화 축제가 오전 10시 30분 농산물 종합시장에서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청주 7도, 충주, 보은 6도 등 도내 전 지역에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9도, 충주 8도 등 8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